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강수훈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토론을 제안해 주신 강수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최하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방안 정책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되어서 이번이 3번째 토론회입니다. 처음에는 재기 창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강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3번째인데 첫 번째 토론회와 두 번째 토론회 그 결과물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성장해가는 기업들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넓힐 것인지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오늘 좀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그 고민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자를 해주실 송지현 교수님께서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5분에서 7분 정도 그렇게 이야기 듣는 시간 갖고 혹시 그 과정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제해 주실 조선이공대학교 송지현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앞에만 살짝. 늘상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까이서 뵀는데 오늘 특별히 시의회에서 뵙게 되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방안 정책 토론회 오늘 발제자를 맡게 된 조선이공대학교 프랜차이즈 창업경영과 학과장 송지현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수훈 의원님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들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는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상공인의 활성화 및 그들을 대기업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광주 지역만의 특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개념을 제가 최초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13년부터였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무려 1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지역의 많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과 함께 노력해온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니 벅차오르는 마음을 좀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광주형 프랜차이즈를 위한 정책 토론을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경험, 첫 미팅, 첫사랑, 첫 키스, 첫 짠. 늘 설레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2024년 광주형 프랜차이즈 첫 정책 토론회. 지금부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방안 내용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자료가 좀 방대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이 제가 시에서 이 얘기를 하는 날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광주만의 광주를 위한 광주에 의한 우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다. 오늘 공청회의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앞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이공대학교 프랜차이즈 창업경영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본과는 2009년도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벌써 15년의 프랜차이즈 창업 인력과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광주 전남에 딱 하나 있는 유일한 학과입니다. 역시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력 간단하게 썼는데 주로 광주형이 많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형 일들을 쭉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주제 발표 앞서서 오늘 광주 먹거리 산업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해요. 여러분들은 광주 먹거리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혹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우리 칠미 대표 음식들인데 오늘은 제가 강기정 시장님 얘기 잠깐 드릴까 합니다. 2023년 12월 송신현 기자회견 때 시장님께서 브리핑 하셨던 내용입니다. 지역 산업 성장, 기업 유치 확대, 정주, 고용 일자리 창출 체계 구축,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완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광주 구대 대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셨죠.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AI, 문화 콘텐츠, 에너지, 모빌리티, 헬스케어, 그다음에 스마트, 프리, 과학가전 뭐 이런 구대 대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광주 10대 산업 육성에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한 자리를 하셔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정말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진짜 먹거리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답을 이렇게 받습니다. 먹거리 산업의 방향. 그래서 우리 광주 대표 먹거리가 보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3개 도시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칠미 대표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상용화가 되거나 대중화되거나 전국화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왼쪽에 대구광역시를 보시게 되면은 먹거리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창, 납작 만두, 따로국밥, 찐갈비, 보고, 불고기, 낙동집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대구 대표 먹거리가 프랜차이즈 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묵, 부산 돼지국밥 등. 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브랜드들이에요. 대구에서 나온 브랜드입니다. 뭐 인근에 많이 가봤을 거예요. 컴포즈, 더벤티, 가맹점이 2,000개, 1,500개 이상 되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산 쪽으로 가볼까요? 교촌치킨, 가맹점이 2,000개가 넘어가요. 호식이 2마리 치킨, 1,500개, 2,000개가 넘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광주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 요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먹거리 얘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의 현황, 육성 현황,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프랜차이즈에서 여기 오신 우리 대표님들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맨 앞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전국 진출의 교두보입니다. 이걸 마련코자 광주 지역 소상공인 우리 토종 창업 프랜차이즈 그래서 광주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규모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광주형 프랜차이즈고요. 이게 광주형 프랜차이즈가 좀 더 확장 개념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또 음식 문화 자원, 가공품을 활용해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창출한 모델이고요. 마찬가지 이걸 통해서 새로운 혁신 모델을 또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광주형 프랜차이즈가 탄생했는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우리 광주 지역 관내에 계속 어떻습니까? 진출을 하고 있죠.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속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 잠식 현상이 나타나고 드디어는 어때요? 이게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드시면 지금 어떠신가요? 여기 보니까 컴포지도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이게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걸 이대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전략적인 필요해서
저희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2013년부터 이 일들을 시작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계획에 대한 배경, 목적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방금처럼 어떤 이런 제약들이 많이 생겼지만 특히 광주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이 타도시, 대도시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브랜드 숫자, 본부 숫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점유율이 낮아요. 1.8%밖에 되질 않습니다. 더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은 약 100조 원의 가맹점, 직가맹점에서 35만 2천 개, 인구 5천 명당 한 개의 본사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에서 표를 보시게 되면 가맹본부 수는 8,759개, 브랜드 수는 12,429개입니다. 최근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급격히 또 증가하고 있죠. 이 산업은 해마다 19년, 20년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산업입니다. 저희 호남권, 대구권, 부산권에 대한 현황 비교를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광주 한번 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 인구수 국내 전체 인구 2.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광주 본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205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05개에 점유율이 2.3%입니다. 브랜드는 234개를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는 1.9%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전남은 더 열악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전남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가맹본부 71개, 0.8%밖에 안 돼요. 국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브랜드는 0.6%밖에 안 됩니다. 전북 마찬가지입니다. 2%, 1.7%. 그럼 자, 부산하고 대구로 한번 가봅시다. 부산 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 627개입니다. 지역 인구수 국내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유율은 본사가 7.5%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브랜드 보겠습니다. 71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6.3%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한테 잠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회사가 어떻습니까? 호식이 2마리 치킨, 교촌치킨 이런 브랜드예요. 컴포즈, 더벤티. 다음은 대구 보겠습니다. 국내 전체 인구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상회를 하고 있죠. 본부 501개를 운영하고 있고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646개에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경남, 경북은 좀 다소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산, 대구에 비해서 우리 광주 지역의 본부 수, 브랜드 수 절대적으로 강화가 필요하고 우리 광주의 프랜차이즈 기업 증감률 조사를 해봤더니 20.8%로 전국 36.1%에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가맹점 광주 지역 평균 매출을 봤더니 연평균 2.3억에서 2.8억 원 대비 13.0%를 감소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보시는 것처럼 가맹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광주 자영업 폐업률이 여러분 아십니까? 11.8%예요. 전국 몇 등입니까? 2등, 2등. 이게 뭐냐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경기도 많은 지자체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조선이공대학교와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과는 2018년부터 해서 오늘까지 같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가맹본부와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시중은행 프랜차이즈론 상품 현황을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신한은행 1금융권에 대한 이런 프랜차이즈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 대기업 및 규모가 아주 큰 본사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우리처럼 지역 소규모 프랜차이즈 기업은 협약 자체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에서 우리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쟁이 되겠습니까?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우리 동네 상권으로 들어옵니다. 개인제과점이 이길 수 없는 구조가 이런 데 있어요. 가맹점을 내는데 우리는 지원 사업이 하나도 없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1금융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자본 창업이 되는 거예요. 지난 2023년 5월 달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겼죠.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저희 조선이공대학교와 광주은행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마침 금융감독 원장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발제를 했는데 너무 좋은 사례라는 거예요. 지역은행과 지역산업체와 지자체와 학교가 같이 지역 소상공을 위해서 특별 상품을 개발했다라는 얘기를 하니 이걸 전국화시켜라. 뭐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나왔고 성과물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 보증 상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40억 정도 금액의 5년 기간에 5% 상품입니다. 저희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공대학교에 수료를 하게 되면 또 1% 혜택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단 대표님 미팅을 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2차 보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은 1금융권과 통해서 이미 2차 보전 금융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고무적이고 아마 오늘 이 공청회 자리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광주형 프랜차이즈 기업 육성을 우리가 해왔던 노고들, 노력들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저희 학과가 2018년부터 MOU 체결을 통해서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매년 협약을 통해서 열심히들 일해왔고요. 하다 보니까 뭐 상도 좀 주고 그러대요. 표창장도 받고 또 을 잘 빛냈다고 해서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우리 광주형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 역시 모든 산업에 대해 기초는 교육입니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최고 경영자 과정을 저희가 2015년부터 만들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도움 없이 3개년 정도를 운영을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2024년까지 총 7기 원우의 제자분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70여 명의 대표님들이 지금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CEO 과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꽃은 뭡니까? 전문 슈퍼바이저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형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2019년부터 24년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총 5기 원후에 80여 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점주님들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2021년도에 최초 1회 교육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 과정, 슈퍼바이저 과정, 가맹점 역량 과정 너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최고 경영자 과정의 기초 하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원우회 대표님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특히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 2018년도에 만났던 분들이에요. 20명이 만났어요. 20명이.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성채 대표님, 김영재 고기차라,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서규일 대표님, 벌크커피.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광주형 프랜차이즈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7기까지 교육과정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공부하세요. 제가 더 심하게 다룹니다. 사실은. 결석 지각하는 거 학생 다루세요. 싫어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그 이유 뭡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성과입니다. 제가 1기 교육을 할 때요. 이게 교육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가 이날을 기다렸던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정량적인 정성적인 성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 얼마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성과를 8개 분야의 성과를 냈습니다. 2018년 1기입니다. 산학협력 21개, 그때 20개의 회사가 본사 체결을 했는데 이런 취업,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교육만 받았는데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맹점 출점을 시켰어요. 제가. 일자리 창출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이 사람들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당연히 받고 일자리 창출을 기여를 하자. 그래서 그 한 해에 20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91개의 직가맹점을 낸 거예요. 일자리 창출 보니까 350개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불씨가 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노력했던 분들, 우리 대표님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먹태, 손수푸드, 나비상회 굉장히 많습니다. 양육점, 미친 고기, 반석 F&B, 벌크커피. 이 중에서 벌크커피가 또 1등을 해주신 거예요. 공헌도가.
다출점 그래서 한 해에 28개 가맹점이 나간 거예요. 광주 내. 일자리 84명 해주고. 그때 제가 경제진흥 일자상생재단 대표님께 제안을 해서 이런 분한테 상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시장님이. 그래서 처음으로 상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기 과정 마찬가지 열심히 했고요. 더 성과가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기 때는 직가맹점 106개가 나왔고요. 일자리는 400명입니다. 우리 해안식당, 돈페, 아이세이버, 셀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제가 사업 성과를 우리 시 전체 일자리 성출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비용은 5,910억입니다. 5,910억. 32,580이면 일자리 창출을 한 거예요. 1인당 일자리 창출 비용이 1,8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2018년도에 우리 프랜차이즈 지원 일자리 창출 성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8,6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크지는 않지만 350명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1인당 조사를 해보니까 21만 원밖에 안 되네? 그리고 전체 광주시에서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일자리 예산 비율은 0.015밖에 되질 않습니다만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1.23%에 대한 기여도를 한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1%의 노력을 하고 0.009지만 작지만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3기도 마찬가지, 4기도 마찬가지. 20명에서 시작했지만 매 횟수마다 40명, 50명 지원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진행을 해와서 5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해서 0.28, 0.39 이때가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못 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6기 최근에 올해 7기까지 이 교육사업 성과를 열심히 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370여 명의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근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 열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다 보이는데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슈퍼바이저 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1기 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 좋은 성과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이었죠. 이런 인증기업을 주게 시작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해야 될 덕목 중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우수 프랜차이즈 평가가 있어요.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훌륭한 슈퍼바이저가 양성되다 보니까 3년 연속입니다. 지금 2023년인데 4년까지 3년 연속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이 되는 어떤 이런 쾌거도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광주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길이에요. 2기 과정 마찬가지, 3기 과정, 4기까지 열심히 슈퍼바이저 과정도 달려왔습니다. 다음 보셔야 될 것은 광주형 프랜차이즈 그러면 일부 분들이 이거 돈 있는 회사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신 분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직영점 하나에서 시작되는 소상공인들이에요. 벌크도 하나에서 시작했고요. 김영주도 하나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대상은 광주 골목상권, 칠미, 전통시장, 맛집 이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화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랜드들을 동명동에서 칠미에서 맛집에서 이들이 지금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면 광주 맛집 성공 사례입니다. 이 동명동에 있는 설바솥밥이라는 브랜드인데 그 직영점 하나 운영하고 있던 대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서 지금 70개 정도 출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물론 제가 다 도와드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성장. 전통시장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 모델입니다. 또아식빵이 그 사례입니다. 100개까지 나가서 성종역 시장을 전국에 알린 거예요. 광주 칠미, 다르다 김밥, 주먹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아니냐. 그래서 다르다 김밥, 태어난 단검, 상추튀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골목상권, 서울 깍두기, 바른초밥 이런 사례들 몇 개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기타 사업 수혜 기업 홍보 지원을 위해서 저희 학교가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대한 부스를 해당 업체하고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도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에 대한 컨설팅 데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진행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핀포인트 특강 이런 강의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중에 하나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데 맨 왼쪽에 그 김영재의 고기차락 보이시잖아요. 처음에 강남에 직영점을 딱 입성했을 때요. 막 우리 박수 쳤어요, 대표님들.
지금 웃기잖아요. 그때 당신 그랬다고. 우리 브랜드가 강남까지 갈 수 있어? 그런 시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로컬이 아니라 전국화, 글로벌로 가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저희가 13년 정도 노력을 한 끝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영재 90개, 벌크 214개, 리얼팝 69개, 또아식빵 50개, 파리 엄청 많은 우리 광주형 브랜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야짬뽕 160개, 이샌드 40개. 이게 자랑거리가 됐고요. 전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김영재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서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도야짬뽕 베트남 나가고 있고요. 충만치킨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신다고 대표님 하셨는데, 미국, 베트남, 태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우리 자랑거리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네요. 보니까 제가 이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자간 예벽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은행,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 한국외식중앙회, 제가 회장님을 다 뵀습니다. 외식산업협회, 컨설팅협회, 상인연합회 등 이렇게 해서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및 소상공인 상생 발전의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이때는 한 팀이 됐습니다. 원팀이 돼서 누구든지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학교로 찾아오세요. 저희 경제고용진흥원을 찾아오세요. 이런 관계로 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래는 공공배달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마찬가지 제가 2021년도에 이런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우리 광주형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우회를 졸업한 우리 대표님들의 그 회장 이침식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자료화해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경만 의원님께서 시소데이, 특히 이 광주형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줬던 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하고 찾아뵙고 광주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사진입니다. 공공배달을 운영한 자문활동 실적의 내용들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계속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합을 했지만, 그다음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광주 전남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합쳐서 지금 통폐합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통폐합이 되어 있고, 협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다자간 협약 통한 전후방 지원 체계 구축, 보시는 것처럼 경제고용진흥원에서부터 광주의 소상공인에 관련된 단체들하고 많은 협약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저희 무료로 지금 저희 학교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이런 수준평가 무료로 현재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트리 샤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사회기획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입니다. 바로 광주형 프랜차이즈 그 구매 협동조합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목적은 우리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사들, 그다음에 우리 공급 라인 업체, 이런 어떤 통합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경쟁, 대기업, 글로벌 브랜드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볼펜, 연필 하나 사는데 우리는 단가가 100원이면 그들은 50원입니다. 뭉쳐야 되고 합쳐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 협동조합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공급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한 17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공룡 같은 기업들하고 싸워서 이겨낼 거 아닙니까? 네. 공동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입찰을 제가 보시는 것처럼 18년도 6월 15일 날에 직접 진행했던 적도 있어요. 주방 설비에 대해서. 단가 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례 잠깐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광주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쉬운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3가지입니다. 금융 지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전문 인력 양성이 계속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사업화 지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저희가 광주에서 프랜차이즈하기 쉬운 도시 만드는 걸 목표로 컨셉으로 정했고요. 구체적인 세부 육성 전략은 보시는 것처럼 비전, 목표, 핵심 전략, 세부 전략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강한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전국화, 글로벌화, 이걸 생태계 조성을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크게 4개, 협의체 구축, 특례 보증 2차 보전, 프랜차이즈 사업화 지원 확대, 마지막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지원 센터 설립. 이런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되고, 세부 전략으로는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육성 전략들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짧게 자료화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거죠. 협의체 구축입니다. 이제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협회, 우리 회원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가 혼자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 산학관금, 언론까지 같이 가는 다자간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원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저희가 전국으로 나갈 수 있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고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안을 제가 마지막 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사업화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지자체로 지원받고 있는 게 8천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 좀 부족합니다. 다소. 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광주 교육 사업 한 4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이제 기초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화 과정,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도 슈퍼바이저 안 되고 점장 모든 구성원들 다 해야 됩니다. 가맹 점주.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광주형 자영업 119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게 대성공을 한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119 포럼을 119는 저희가 1분 1초 어려운 자영업자를 구하는 포럼이다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통이 잘 돼가지고요.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 자영업이 시작하지만 프랜차이즈 생각하시면 꽤 많습니다. 이런 포럼들,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이 우리 광주에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좋은 환경, 밑거름이 돼서 모두 글로벌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던 오늘 공청회 제가 발제자로 나섰지만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만이에요. 광주만에. 광주를 위한, 광주에 의한 우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움, 애향심입니다. 이게 우리 광주 브랜드였어? 벌크에서 내가 커피 마셔야 되겠다. 이제 스타벅스 자주 갔는데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한마음 한뜻이 되는 어떤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송지현 교수님 발제자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저도 오늘 토론회가 있기 전에는 광주에서 직영점 하나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뻗어나간 광주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노력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열악하다 이런 점을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 중에 말씀 주셨고요. 특히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이 광주형 일자리다 이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다라고 해서 뭐 자동차 공장 하나 짓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들을 육성시켜서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래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지혜를 어떻게 정책으로 마련해 갈지 또 깊고 또 넓게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 또 토론자분들께서도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까지 들어보고 우리가 의견을
또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승한 브레이브킨 대표님께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킨의 송승한입니다. 일단 저는 그 자원의 한계가 오면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걸 일으켜서 그걸 극복을 하잖아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광주광역시가 어떤 자원의 문제가 생겨 있고 어떻게 레버리지로 극복할지를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광주가 19.1%로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광주는 소상공인들의 기반으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 광주광역시 자영업자 폐업률은 11.8%로 또 전국 2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 연체율, 보증 사고율, 소규모 상가 공실률 등 여러 지표에서 죄송합니다. 전국 평균을 웃돌아서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비 인구가 부족하다는 리소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길거리 매장 이용객의 주 타겟층은 20, 30대인데 우리 시의 해당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 이후 이들의 소비 패러다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비 인구 부족이라는 리소스의 한계로 광주광역시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대한민국 전체 경제 인구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자영업자 몰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의 문제를 우리가 리소스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리소스가 한정적인 기술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데스밸리를 넘어간다거나 스케일업을 합니다. 자영업은 이런 기술 베이스의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외부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모델이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모델, 즉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라는 상생 파트너의 투자금으로 전국 단위로 단번에 스케일업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비 인구라는 리소스와 자영업이라는 자본 리소스 한계를 모두 레버리지로 극복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해서 전국 단위로 고객을 넓히고 그 자영업자 본점이 갖고 있는 자본 리소스의 한계를 가맹점주라는 레버리지로 극복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대응이 필요한데 최근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요아정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400억에 최근에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매각 이후 이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 요아정은 자신들의 주 타겟층인 MZ세대들의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의점에 편의점 전용 아이스크림 상품을 입점을 하고 일주일 만에 27만 개를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K푸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글로벌로 바로 진출하려고 이 투자 지주회사까지 지금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례이죠.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과거의 프랜차이즈의 성공 방정식처럼 단순히 점포 수만 늘려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편의점이라는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광주라는 아주 작은 시장에서 국내 시장으로 넓히고 또 국내라는 작은 시장에서 전 세계라는 시장으로 넓혀가는 이런 레버리지를 요즘 시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자영업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시장이 많이 이동해 있습니다. 지금 지역도 보면 대형마트의 자리가 다 사라지고 그게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페이는 매출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동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그걸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장으로 출발을 해서 온라인까지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저희가 너무 안 좋아서 오프라인은 저희가 철수를 하고 온라인에 올인을 했더니 온라인은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경험을 하고 있었었는데 특히 코로나 때 오프라인 활동이 안 되니까 저희 온라인으로 매출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에 매출이 몰리니까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데서 저희 브랜드 언급량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브레이브퀸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생기니까 광주 사람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였네 저 브랜드가, 근데 우리 광주 거네 하면서 그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매출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연도를 보냈었습니다. 이때 제가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자영업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부분의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잘 만드는 역량과 잘 파는 역량, 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잘 만드는 역량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9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보더라도 바리스타를 만들어준다거나 제빵, 제과인을 만들어주는 학원은 있어도 스스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학원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잘 만드는 역량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자영업, 스스로 영업을 해야 되는 잘 파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온라인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는 시대는 이런 역량이 시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형 프랜차이즈 조례안은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리소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저는 첫 번째 레버리지가 이 조례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발언이 끝나니까 바로 그냥 박수를 쳐주시고, 저도 깨달음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자영업자 하는데 저도 그 정의를 오늘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제조업자라고 하지 않고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영업 행위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것이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부터 자영업자라고 불렸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는 그 국가 간에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고 도시 간에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광주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 애향심에 기반을 해서 우리 걸 먹자, 우리 걸 이용하자, 이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것이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작은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진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도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들어졌고, 파이브 가이즈 최근에 한국에 상륙한 그 햄버거도 버지니아주에서 이렇게 직영점 하나로 시작을 해서 세계화됐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못 오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도시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어서 토론자 우리 김종원 모란 플랫폼 대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란 플랫폼의 대표 김종원입니다. 저는 기존에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그리고 창업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로 최근에 동구청에서 시작한 동면천연 창작서라고 하는 F&B 마케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아토모스, 주식회사 아토모스라는 마케팅 에이전시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기조의 시작은 광주는 소상공인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주는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전체 기업 20만 5,507개 중 95%가 19만 6,021개가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시장 규모는 굉장히 기업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작은 시장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를 벗어나서 본사를 둔 광주 업체가 글로벌 혹은 전국구로 뻗어나간다고 한다면 광주를 더욱더 빛날 수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한 마련, 그리고 체계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발제자 송지은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로 해서 제가 3가지 정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IT 쪽 플랫폼 창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바도
굉장히 기술 중심의 국가 지원 사업과 기술 중심의 창업 교육이 대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한민국은 기술 국가로서 우리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국가는 맞지만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K푸드 그리고 최근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를 창업과 프랜차이즈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부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족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오늘 발표 자료를 통해서 광주 내 가맹본부는 전국 대비 2.2%로 낮고 해외 진출 브랜드 수는 2개, 확장성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영 실패와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의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13% 감소하고 있고 경영 실패로 인한 가맹점 폐업률이 10% 이상에 이릅니다. 저는 이 수치가 그냥 보여지는 수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건 뭐냐면 가맹점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퇴직자 그리고 청년 창업자분들이 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가지고 내 모은 자금이 퇴직 자금으로 생긴 것을 새롭게 재도약으로 하고자 새로운 시작으로 창업을 하지만 폐업률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주변의 지인이나 또 하나의 소상공인이 하나의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이 실패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에서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는 보편적인 과정을 보면 일반 소상공인이 한 점포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그것에 대한 성공 사례로 가맹 문의가 오거나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는 처음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박을 터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화로 연결시키다 보니 프랜차이즈의 체계나 시스템 등 창업자들의 초기 사업 역량 부족으로 그냥 가맹점만 내주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로 저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입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는 도면청년 창작소라고 하는 F&B 마케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총 1기, 2기 이렇게 모집을 통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을 모집해서 연매출 1억 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현재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광주에서도 프랜차이즈 전문 창업 교육에 대한 기관을 설립을 해서 광주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랜차이즈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에 대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상권에 대한 분석에 대한 디테일한 교육에 대한 해결이 절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맹점이랑 프랜차이즈가 탄생하고 나서 가맹점주 모집을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퇴직 창업 그리고 퇴직 창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대출 또는 퇴직금을 통해서 평균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창업자분들, 그러니까 이들이 폐업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화 창업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화 창업 교육은 단순히 창업 지원에 넘어 기업 경제 활성화와 교육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광주에서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광주를 빛낼 수 있는 많은 성공 사례가 많이 일으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원 대표님께서 여러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본 통계 중에서 충격적이었던 게요. 광주의 전체 사업체 수가 19만 개입니다. 19만 개. 근데 이 소상공인의 비율이 18만 개 육박합니다.
95%라고 아까 말씀 주셨거든요. 그만큼 광주의 지역 경제의 허리 그리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많지 않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토론했을 때 그 재기 창업자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실은 그 창업이 잘 되는 선진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더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페일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일찍 망하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창업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게 낙인 효과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이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송지현 교수님께서도 발제 때 말씀 주셨는데 그러한 금융 지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연결시킬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기 뭐라고 표현하셨더라고 우리 송지현 교수님께서 그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발제 중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제 의회는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것은 시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병우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토론 내용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좀 두근거리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시의회 관계자나 강수은 의원님 또 이게 발제해 주신 송지현 교수님이나 같이 토론자로 참석한 양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 비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좀 낮아 있어요. 저희가 타시도에 비해서 15년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빠르게는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송지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재정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약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좀 연도별로 계속 저희가 예산 평균 예산 한 8천 정도 세워가지고 조선 20대를 통해서 기초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마케팅이나 사업화 지원들을 경진원하고 같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더 많이 강화해달라는 교수님이 지적이 있으셨고 또 이제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무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할 것이고요. 또 프랜차이즈 사업화 부분도 경진원과 같이 더 고민을 해서 새로운 좋은 사업 방안이 오면은 여러분과 함께 더 지혜를 모아서 사업을 강화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서두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조금 준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원고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하면은 지금 법을 찾아보면은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가맹사업법으로 나오지 프랜차이즈 용어는 저희가 지금 영어식 표현인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 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에 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 등을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프랜차이즈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시 프랜차이즈 도입 배경을 좀 시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79년도에 롯데리아, 림스치킨 등을 필두로 기업형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로 등장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모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한 8,700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12,400여 개가 되고요. 저희 강주는 2008년도 7월에 아주코 치킨을 시발점으로 해서 알리바이 편의점 등을 해서 가맹본부가 강주에 태동해서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가맹본부가 209개소, 브랜드가
236개소에 달했습니다. 20년도에 통계를 보면 한 127개에서 시작해서 21년도에 179개로 늘었고 22년에 197개, 23년도에 202개, 24년도에 209개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본부들이 이렇게 브랜드 숫자도 늘리고 가맹점도 이제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상황을 좀 보면은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자본을 통해 사업을 확산시킴으로써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사업망을 형성을 가능하지만 가맹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가맹점 관리 노하우 등의 경영 컨설팅이 선행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은 과거 파리바게트 골목 상권 진출로 골목 빵집들이 큰 영업 피해를 보았듯이 기업형 프랜차이즈 독과점이 골목 상권을 파괴한다는 주장과 우리도 더 이상 방어만 하지 말고 우리 점포를 키워서 외부로 진출시키고 외부 기업형 프랜차이즈로부터 골목 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기존 골목 상권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공존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시 프랜차이즈 산업연합과 지원 사업을 잠깐 소개하면요.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209개소, 브랜드 수는 총 236개이며 대표업종으로 외식업 197개, 서비스업 27개, 도소매업 12개, 전년 12월 대비 가맹본부가 7개소, 브랜드 수는 5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2015년부터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7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프랜차이즈 교육 수료 320여 명, 사업화 지원 50개 사업장, 마케팅 지원 34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 개요, 상권의 입지 분석, 디지털 촉진 경영,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정신 등을 교육하였고 교육 이수 후 세부적인 컨설팅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주 소상공인 주치센터와 연계하여 종합 및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상품 개발, IT 환경 구축, 경영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은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기반 구축을 위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업체당 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스타 프랜차이즈들을 양성하여 전국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는 부산, 대구, 인천, 전남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주까지 하면 5곳만 광역체에서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 프랜차이즈 사업 성과로는 지금 앞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영재 고깃철학이 2018년도 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가맹점 100개를까지 확대했고 최근에 태국까지 진출하는 글로벌 사업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벌크 커피 또한 2018년 가맹점이 5개 미만이었는데 프로그램 참여하여 현재 가맹점이 240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충만치킨은 전국적으로 170개의 사업장이며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 해외가 가맹점만 40여 개 이루고 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프랜차이즈 성공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걸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더 지원 계획을 해드리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분야는 프랜차이즈 창업 기초 및 마케팅, 재무관리까지 포함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신설하고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 운영자들이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브랜드 육성 및 홍보 지원 분야로 지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에 타 지역으로 확장하기에 전시 박람회 지원 마케팅 비용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분야는 동명동 카페처럼 커복이나 물고기 커피 로이터스, 털보네 커피 놀이터 등 이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로컬 프랜차이즈를 앞으로 개발을 좀 필요성이 있어서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는 이런 도시 마케팅, 문화자원까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중요한 사항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일반 지역 상권과 프랜차이즈가 좀 충돌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구매나 창업이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도 제공하고 지역 내 상권과 공존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가 육성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프랜차이즈의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좋은 점도 이렇게 많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또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어떤 시장의 잠식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동일한 사업 모델의 차별성 문제도 있고 과다 경쟁으로 통한 어떤 시장 포화 상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균형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프랜차이즈가 지역 강주형 프랜차이즈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요. 또한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재정적인 지금 어떤 국가적 재정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지금 지방 재정의 교부세나 이런 것이 적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토론회에 우리 시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데 이 어려움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고 그런데 뭔가 약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큰 부담감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야룡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이런 토론회를 시작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광주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찍 시작은 했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은 했는데 빨리 시작한 것에 비해서 그만큼의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 부재했다. 그래서 좀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조례를 뜻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을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중에 또 오늘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뿐만 아니고 참석해 주셨던 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플로어에서 오늘 토론 과정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꼭 여기서 한마디를 해야겠다. 없습니까? 그래도 대부분 토론에 가면 한두 분 정도는 이야기 하시는데 특별히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제해 주신 송지연 교수님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토론회 전체 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청회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첫 키스, 첫사랑, 첫 만남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마음이 설렜습니다. 12년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떨리는 기분으로 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옆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뵀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도와달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광주 프랜차이즈 산업 모든 관계자분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 경제 산업 일자리 창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우리 광주형 프랜차이즈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글로벌 브랜드들이 우리 광주 시장에 계속 진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부 역량을 키워서 그들과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진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이에요. 아까 벌크, 김영재, 충만 다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0개, 200개 전국으로 나가고 글로벌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이 자리를 개최해 주신 우리 의원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여러 대표님을 대신해서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